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한여름 남해안 해수욕장. 평범한 반팔티 차림의 젊은 여성이 조폭들 앞에 섰습니다. 뭐야? 이 계집애는 청룡파 두목 마상철이 비웃었어요. 군인 놀이라도 하는 거야? 그가 여성의 친구에게 손을 뻗는 순간 마상철의 비명이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민주, 29세, 707특임단 소속.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찾아온 첫 휴가에서 만난 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파라솔, 모래, 바비큐 그릴까지 해변의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가 됩니다. 이번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휴가 나온 특수부대원의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응징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여름 남해안의 해수욕장은 눈부신 햇살과 시원한 파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민주는 오랜만에 군복을 벗고 평범한 반팔티와 반바지 차림으로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어요. 29살의 707특임단 소속 여군인 민주에게 이런 평화로운 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혹독한 훈련과 위험한 임무들로 지친 몸과 마음에 바다바람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민주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작전에서 동료 박상원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그때의 충격과 자신이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여전히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자신의 힘과 폭력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민주야, 수박 먹어. 대학 동창인 지영이 시원한 수박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언제 이렇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박을 받았어요. 고마워, 지영아. 정말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자신이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해수욕장 곳곳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과 연인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파라솔 대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은 성실하게 일하며 피서객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작전 현장의 총성과 폭발음이 겹쳐 들렸어요. 모래사장 위로 동료의 피가 흐르는 환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어요.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민주가 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비상구와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는 습관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지영은 민주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야, 요즘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민주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지만 지영의 눈에는 친구의 고통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그때 해수욕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의 예민해진 청각이 그 소리를 즉시 포착했어요. 누군가 고성을 지르며 상인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쪽을 바라봤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해변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몇몇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주의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솔 대여소의 젊은 아르바이트생도 그 광경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주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점점 민주와 지영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리더 격으로 보이는 사내는 마상철이라고 불렸는데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마상철과 부하들은 해변가를 활보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아가씨들. 혼자 놀기 심심하지 않아? 마상철이 지영에게 다가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놀까? 재미있게 해줄 수 있어. 그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마상철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 쌀쌀 맞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마상철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민주의 온몸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시겠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마상철은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이 친구는 좀 다르네. 마상철이 민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군인 놀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군인이야? 그의 말에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대한 평범한 시민인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그냥 일반인입니다.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마상철은 더욱 집요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파라솔 대여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왔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손님들,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피서객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마상철이 그 청년을 노려보며 험악하게 웃었어요. 뭐야, 이 꼬마는?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마상철이 청년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청년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민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고한 청년이 다치는 모습을 보자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최근 작전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개입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또 누군가 다칠 수도 있고. 괜찮아요? 민주가 넘어진 청년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마상철의 폭력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청년이 민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의 눈에는 민주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상철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봐라, 이게 우리를 무시한 결과야. 앞으로는 좀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겠어. 마상철이 다시 지영에게 다가가려 하자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민주가 마상철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민주의 목소리에는 특수부 대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상철과 부하들이 민주를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민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파라솔 아르바이트생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민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주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상철이 민주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오, 이 친구 정말 재미있네. 군인 놀이하는 거 맞구나. 마상철이 비웃으며 민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럼 한번 보자. 진짜 얼마나 센지. 민주는 마지막까지 평화적 해결을 원했습니다. 정말로 그만하시죠. 저희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상철은 민주의 말을 무시하고 지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이 예쁜 친구는 우리랑 놀러 가자. 싫다고 하면 안 돼. 마상철이 지영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자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아요. 싫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민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친구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번개처럼 움직여 마상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아!
마상철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주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상철은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민주는 마상철의 손목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707 특임단에서 익힌 관절기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마상철의 부하들이 깜짝 놀라며 민주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마상철을 놓지 않은 채로 발차기 한 번에 첫 번째 부하를 제압했습니다. 정확히 명치를 노린 킥이었죠. 부하는 숨이 막힌 채 모래사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부하가 뒤에서 민주를 공격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가격한 후 재빠르게 돌아서며 어깨 던지기로 모래사장에 내동댕이 쳤어요. 모든 일이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치명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민주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또다시 폭력을 사용한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지영과 파라솔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주변 피서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던 민주가 순식간에 4명의 조폭을 제압한 것입니다. 파라솔 아르바이트생은 특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을 도와준 그 여성이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 그의 눈에는 민주에 대한 경외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상철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민주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너 진짜 뭐야? 보통 계집애가 아니지? 마상철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상철의 손목을 놓아주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민주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상철은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오늘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마상철이 도끼를 품은 채 중얼거리며 해변을 떠났어요. 민주는 마상철 일행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상철 일행이 떠난 후 해수욕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피서객들은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영은 민주의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야, 너 정말 괜찮아? 저 사람들 진짜 무서워 보였는데.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친구가 보여준 놀라운 실력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지영아.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하지만 민주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폭력을 사용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거든요. 파라솔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와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민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혹시 무술을 배우셨나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동 좀 했을 뿐이에요. 민주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한 물의 정수예요. 청년이 밝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누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민주라고 해요. 하민주. 민주가 정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의 순수한 눈빛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오후 민주는 해변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를 바랐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최근 작전에서 잃은 동료 박상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힘을 써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었을까? 민주는 자문해 봤어요.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지영이나 정수,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그때 해변가 상점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가 그쪽으로 가보니 마상철과는 다른 청룡파 조직원들이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안 내면 장사 못한다고 했잖아. 조직원 중 한 명이 어묵가게 사장에게 고함을 쳤어요. 다른 상인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혼자만 버티는 거야? 상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몇 달째 이런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개입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주의 머릿속에 특수부대에서 배운 다른 방법들이 떠올랐어요. 꼭 정면 대결만이 해답은 아니야. 좀 더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야. 민주는 주변 환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의 차량, 오토바이, 그리고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을 파악했어요. 조직원들이 어묵가게 사장을 더욱 심하게 위협하는 순간 민주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확히 조준하여 작은 돌멩이를 던졌어요. 돌멩이는 정확히 조직원들의 차량 보닛을 맞췄고 차량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차에서 소리가 나네.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차량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틈을 타서 어묵가게 사장은 재빠르게 가게 안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차량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민주는 그들의 오토바이 근처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못을 꺼내 타이어에 교묘하게 박아두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마상철은 민주에게 당한 굴욕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청룡파 내에서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여자 하나에게 제압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거든요. 형님, 그 계집애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마상철에게 말했어요. 다른 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상철은 이를 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계집애 때문에 우리가 망신당했어. 반드시 복수해야 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편 민주는 해변가 상인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주 씨, 정말 고맙습니다. 어묵가게 사장이 민주에게 인사했어요. 요즘 그 나쁜 사람들이 좀 조용해졌어요. 혹시 민주 씨가 뭔가 하신 건 아니죠? 민주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민주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정수도 민주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파라솔 대여 업무가 끝나면 민주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민주 누나, 정말 멋있어요. 저도 누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정수야, 진정한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민주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진짜 강함이지. 정수는 민주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누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누나가 저를 도와주신 것도 그런 강함이었던 거죠? 그래, 정수야. 너도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날 상황에서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 민주의 격려에 정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지영과 함께
해변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영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나는 내가 걱정돼. 저 사람들이 복수하러 올 것 같아. 괜찮아, 지영아. 민주가 친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민주 자신도 불안했어요. 그때 마상철의 새로운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해수욕장 곳곳에 흩어져서 민주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정수와 지영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 계집애 보통이 아니야. 직접 상대하면 또 당할 수도 있어. 마상철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그 계집애의 약점을 노리는 거야. 마상철은 며칠간 민주를 관찰한 결과 민주가 주변 사람들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특히 친구 지영과 파라솔 아르바이트생 정수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가 파라솔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조직원 2명이 나타나서 정수를 둘러쌌습니다. 야, 꼬마. 우리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정수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조직원들은 정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조직원 중 한 명이 험악하게 웃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계집애랑 친하다는 거지.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민주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정수한테서 손 떼. 민주가 소리쳤지만 조직원들은 오히려 정수를 더 꽉 잡았어요. 또 왔네. 조직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기다리고 있어. 따라와. 정수는 관계없어. 나만 데려가.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조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 꼬마는 보험이야. 내가 까불면 이 친구가 다치는 거지. 조직원의 협박에 민주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때문에 정수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민주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민주 누나, 저는 괜찮아요. 누나만 안전하면 돼요. 정수의 용기 있는 말에 민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상철이 나타나서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내가 아무리 강해도 친구들까지 지킬 수는 없을 거야. 마상철의 협박에 민주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까불어서 내 친구가 다친다는 걸 명심해. 마상철이 정수의 어깨를 거칠게 누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할 거야. 민주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정수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작전에서 동료를 잃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또다시 나 때문에 누군가 다치는 건 아닐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민주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마상철과 조직원들이 정수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거든요. 민주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인질 구출 훈련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정수만 놓아주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민주가 마상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 상처를 입히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마상철은 민주의 위협에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지금 내가 협박할 상황이야? 이 꼬마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마상철이 정수의 목을 더욱 조이자 정수는 숨이 막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만해. 민주가 소리쳤지만 마상철은 오히려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줄 때가 온 거야. 그때 해변가 카페에서 일하던 다른 상인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폭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민주는 주변 환경을 재빠르게 파악했어요. 해변가에는 파라솔, 비치볼, 바비큐 그릴, 낚싯대 등 다양한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알겠어요. 내가 따라갈게요.
민주가 항복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기서 놓아주세요. 안 돼. 이 꼬마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해. 마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말이야. 민주는 마상철의 말에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수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민주의 눈에 해변가에 설치된 뜨거운 바비큐 그릴이 들어왔어요.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가죠. 정수가 다치면 안 되니까. 민주가 마상철에게 말하며 조금씩 바비큐 그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상철과 조직원들은 민주가 완전히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정수를 끌고 해변 끝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바비큐 그릴 근처를 지나가는 순간을 노렸어요. 갑자기 몸을 돌리며 그릴 위에 뜨거운 모래를 조직원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아! 조직원들이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 틈을 타서 민주는 정수를 마상철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동시에 근처에 있던 파라솔을 집어들어 마상철을 밀어냈어요. 마상철은 균형을 잃고 모래사장에 넘어졌습니다. 정수야, 괜찮아? 민주가 정수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 덕분에 괜찮아요. 하지만 마상철과 조직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민주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주는 해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낚싯줄을 이용해 조직원 한 명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던져 다른 조직원의 주의를 분산시켰어요. 파라솔은 방패로, 모래는 시야 차단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년. 마상철이 분노하며 민주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주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어요. 해변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액션이었습니다. 해변가 전투가 치열해지자 주변 피서객들이 하나둘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싸움을 해변 끝쪽으로 유도했어요. 마상철과 조직원들은 민주의 압도적인 실력에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민주는 707 특임단에서 배운 환경 활용 전투법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바닷물을 이용해 상대의 시야를 차단하고 모래를 발로 차서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해변가에 있던 비치볼을 던져 조직원 한 명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 틈에 낚싯대를 이용해 다른 조직원을 제압했어요. 누나, 조심해요. 정수가 멀리서 민주를 걱정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여전히 민주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마상철은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미친년이 대체 뭐야? 마상철이 마지막 발악으로 민주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주는 파라솔을 방패 삼아 그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파라솔을 돌려서 마상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모래사장에 쓰러진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민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10분 정도가 지나자 마상철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주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정수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안전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상황이 위험해지자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누나,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수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수야. 민주가 정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용기를 내줘서 모든 게 해결됐어. 경찰들이 도착해 마상철과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마상철은 연행되면서도 민주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민주 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경찰관이 민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이 지역을 괴롭히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또다시 폭력을 사용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정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누나가 없었다면 저와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누나는 진짜 영웅이에요. 정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해변가 상인들도 하나둘 나와서 민주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 씨. 어묵가게 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되찾았어요. 민주는 자신의 행동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폭력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지영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주야, 오늘 정말 대단했어. 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졌어. 고마워, 지영아. 이제야 진짜 휴가 같은 기분이 들어. 다음 날 아침 해수욕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상철과 청룡파가 사라지자 상인들과 피서객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돌아왔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해변 곳곳에서 들려왔고 상인들도 활기차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파라솔 대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민주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응, 정말 좋다. 정수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묵가게 사장을 비롯한 상인들도 민주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주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민주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민주는 해변을 거닐며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힘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오후 상인들이 민주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민주 씨를 위한 감사 파티를 열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민주가 사양했지만 상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정수도 적극적으로 파티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변가에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과 음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처음과 같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그들과 어울려 웃었어요. 민주야, 정말 고마워. 지영이 민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내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 나도 고마워, 지영아. 덕분에 진짜 휴가를 보낼 수 있었어. 정수도 민주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누나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누나한테서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어요. 정수야, 내가 보여준 용기도 정말 대단했어. 민주가 정수를 격려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렴. 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지켜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비로소 체감하며 진짜 휴가를 얻었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영과 정수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배웅해줬어요. 민주야, 또 놀러와. 지영이 친구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정말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자. 민주 누나,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수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누나가 가르쳐준 진짜 용기 잊지 않을게요. 버스에 오른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번 휴가를 통해 자신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민주는 다시 707 특임단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해수욕장의 평화로운 풍경이 버스 창밖으로 사라져갔지만 민주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앞으로 민주가 걸어갈 길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거예요. 민주의 얼굴에 떠오른 편안한 미소는 진짜 휴가를 마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표정이었습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얼마나 단단한 용기와 따뜻한 힘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민주처럼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정수처럼 작은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옳은 일을 하려는 용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강함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스스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